오늘은 이제 광복에서부터 오늘까지 77년입니다. 그래서 광복 77년.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출발점과 현재,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일본 제국에서 해방된 날. 1910년 8월 29일이면 해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경술국치라고 얘기하죠. 한일 합방이 된 날. 1910년 8월 29일 날 한국과 일본이 합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일 합방,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 합방 또는 합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좀 속상하고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경술, 그 해가 1910년이 경술년이기 때문에 그때 국치, 나라의 창피한 일,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서부터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죠.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을 두고 그 총독이 다 관장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러지만 정확히 하면은 이제 35년에서 한 보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8월 29일에 합방이 됐으니까 그 해도 치고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 해도 쳐서 횟수로는 36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35년에서 한 보름 정도 부족한 그렇게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방됐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변했나 우리나라가 대개 그 45년서부터 지금까지라면은 대개 여기 계신 분들 연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사시거나 하셨죠? 더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거의 우리 연배와 같은 기간입니다. 77년이니까. 그래서 그 해방됐을 때 77년 전부터 해방됐을 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다 바뀌었나. 우리 옛날을 회고하는, 옛날을 되돌아보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에서 강제로 합병당하면서 해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정 국가였죠. 일본이 합병됐을 때는 왕정이 아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왕은 있었어요. 고종, 순종, 뭐 영춘왕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족을 그들이 다 없애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왕정 국가였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번에 대통령이 다녀오신 영국도 거기도 왕이 있죠.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나 왕이 나라 일을 전체를 다 통치하지는 않죠. 이제 수상과 강요들, 의원들이 합니다만 상징적이며 또 그 왕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분은 7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이번에 왕이 된 찰스는 74세예요. 아직 할아버지가 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정 국가가 일본도 왕정 국가죠.
그렇지만 실제로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왕정 국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해방되고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정말 다행스럽죠. 저는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거든요. 그때 한국민의 대부분은 한 70% 정도는 사회주의를 좋아했어요. 공부한 사람들 다 사회주의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서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 하고 하면서 그 생활했던 것을 보고 앞으로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에 된다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선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바지, 저고리, 버선 이런 거 기억나요? 버선 신어보셨어요? 네. 그런 바지, 저고리, 버선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신사복, 숭례복 이런 나라가 됐죠. 여러분 입고 계신 거 전부 다 옛날에는 안 입었었죠. 지금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복 입고 그렇게 계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집신 신어보셨어요? 집신 신어보신 분? 제가 네. 신었어? 모두 다들 부자로 사셨나 보네. 우리나라 집신 나라였죠. 집신 신어보신 분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집신 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신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집신 신으면 어때요? 집신 신으면 많이 불편해요. 금방 떨어져요. 떨어지죠.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길 가다가 산길 가다가 떨어지면 신갈나무 잎을, 신갈나무라는 거 아세요? 참나무 그 잎을 따서 밑에다 이렇게 넣고서 그렇게 해서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는다 해서 신갈나무예요. 그 참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어요. 참나무 물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신갈나무, 떡을 쌓던 떡갈나무, 또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참나무지 내 이름은 참나무요 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참나무는 없다. 그러나 참나무 무리는 많죠. 그래서 그 신갈나무는 집신 그 밑에 신었다고 해서 신갈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가집 나라에서, 초가집에서 잠 자보셨습니까? 네. 초가집 사실은 참 좋죠. 아주 건강에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잘만 짓고 관리를 잘하면. 네?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초가집 나라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그냥 어딜 가나 아파트 나라입니다. 참 시골, 산, 뭐 어디든지 아파트고, 지금도 저쪽에는 지금 재개발 엄청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아파트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온돌로 하죠, 대부분. 근데 이 온돌이 참 좋은 거예요. 건강에 참 좋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한국의 온돌방에서 자보고 나서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중국에서 아파트 질 때도 한국식 온돌방을 써요. 그리고 부자들은 다 온돌을 넣고 한다. 그 보면 우리 이게 좋은 게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선선하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아요. 건강은 어떻게 돼요? 두한족열. 머리는 한 서늘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두한족열. 근데 서양 놈들은 어때요? 바닥에 이거 보고 그 라지에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으면 어때요? 아랫목이 옛날에 앉으면 몸의 피로가 싹 풀렸죠. 그래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일 많이 하고 나서 아이고 아랫목에 지금 지져야 되겠다. 지져야 되겠다는 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등이 쭉 피고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주 정말 감탄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온돌입니다. 그렇게 초가집에서 아파트 천국이 됐고, 호롱불 기억하세요? 네. 호롱불은 다 써보셨습니까? 써봤죠. 그래도 아득한 옛날이죠. 네. 호롱불 쓰다가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야 세상이 이렇구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여기 오면은 정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쩔쩔쩔쩔 매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북한은 전기가 없거든요. 저도 금강산 한번 갔었는데 민가를 보니까 불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야 진짜구나. 인공위성에서 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남한은 환해요. 근데 북한은 깜깜해요. 그 북한 너무 단독만 해도 환한데. 야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기가 그냥 뭐 제일 싼데 대한민국 전기가 제일 싸요. 그래서 호롱불 나라에서 지금은 어떠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아주 노다지예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거 탈원전 하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것들인데 수십 조씩 억이 아니고 조 단위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데 그런 그 원전 수출의 나라가 됐고 지금 한국의 원전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개발하는 게 뭐냐 소형 뭐 작은 도시마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만 해도 조선 때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정말로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도 일본 시대 때 공부를 좀 시켰어요. 소학교도 만들고 해서. 해방될 때만 해도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 최고의 문맹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방될 때 이제 우리나라랑 인도 같은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전국의 어린이들을 다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인도는요, 국민학교는 안 하고 대학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몇 명 있는데 그게 한국의 이 교육, 한국은 전부가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갈 때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맹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정말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됐습니다. 해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쳐서 해방이 됐나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을 무찔러서 됐나요? 아닙니다. 해방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엔의 도움이 있었죠. 유엔 외국의 힘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우리가 무슨 독립군 실제로 전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싸워서 일본을 무찔러서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런데 불과 70년이 가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잖아요.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유엔에서 도움으로,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배출한 나라를 외화버린 노동자들을 수출했죠. 우리는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참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지금 큰일 나요. 우리나라 운영이 잘 안 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 숭늉 좋아하세요? 요즘은 숭늉 잘 안 드시죠? 드세요? 우리는 숭늉 나라였습니다. 밥 먹고 나면 숭늉 딱 한 그릇 마셔야 시원하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 그 식당에 가면 그 돌솥밥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숭늉 만들어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숭늉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커피 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커피숍, 커피 파는데 카페 이런 게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길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커피 이걸 들고 다녀요. 짜장면을 먹든 라면을 먹든 고기를 먹든 나와서는 다 그거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참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 파는 커피숍 중에 스타벅스라는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제일 많대죠. 아마 엄청 많아요. 부평역 근처에 가니까 부평역 근처에는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커피 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따리 장수를 많이 했죠. 옛날에는 이제 보따리 장수, 최근에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를 많이 했어요.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면 보따리 장수들이 있어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물건 사다 여기다 팔고 한국 물건 사다 중국에 파는 보따리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한동안은 또 러시아 보따리 장수들도 많이 왔었죠, 한국에. 우리나라는 보따리 장수가 보따리 장사 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세계 1류 기업을 거느린 나라가 됐죠. 한국이 참 짧은 시간 동안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마 타보셨습니까? 가마는 못 타보셨죠? 해방됐을 때만 해도 서울에 그 가마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가마 타는 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럭셔리한 자동차, 아주 고급 자동차 천국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타던 자동차 중에서 다시 그 차를 사고 싶은 자동차 1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차를 타보니까 좋더라. 내가 다시 차를 사도 이 차를 사겠다. 1번이 대한민국의 제네시스예요. 그 8.5%가 그 제네시스를 꼽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타는 차 안 산다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급차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제네시스가 유명해진 게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타이거 우즈라는 그 태국 그 혼혈한데
골프 황제였었죠. 요즘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스캔들도 있고 그래서 안 됐지만 그 제네시스 G80인가 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굴렀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와서 보고 우와 하고 놀란 거예요. 그 타이거 우즈는 별 상관이 없어요. 차 내부가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겉에만 좀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이 차 참 좋은 차구나 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고급차를 만듭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에서 만들지만 현대를 안 붙였어요. 그냥 제네시스입니다. 일본 차 중에 토요타가 최고죠. 일제 토요타가 고급차로서 세계를 석권했어요. 그 중에서 렉서스라는 차가 있어요. 렉서스는 토요타 마크를 안 달아요. 그냥 렉서스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렉서스 하면 일본의 최고급차 이렇게 알아요. 근데 지금은 렉서스는 이제 많이 밀려졌고 한국의 제네시스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이렇게 되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신장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신장로. 신장로요. 네. 저기 신장로 나가보면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셨죠? 신장로라는 말이 뭐예요? 신장로에 마차가 따따따따 그거 있고 그렇죠. 그거를 근데 실어달라고 그래요. 그 말 뜻이 뭐냐고요? 새롭다는 거죠. 새로운 거, 새로울 신자입니다. 만들 작자예요. 새로 만든 길이다, 신장로. 우리나라 시골길 어디 보면은 뭐 똑바른 길이 없었죠. 네. 그냥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저쪽에 이렇게 해서 새로 도로 포장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사람들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신장으로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다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63년 이때 농촌봉사에 아주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농촌봉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골 가보면은 이거는 뭐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을에 개울이 있으면 그냥 징검다리라고 그래 돌 밟고 넘어가고 거기 조금만 돼도 이 다리를 안 만들었어요. 물도 새물 그냥 떠서 먹었지. 그래서 지금 갔던 마을에 다리도 요만한 거지만 그 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리도 만들고 그 샘물 근처에 수원을 찾아서 깊이 우물을 파서 언제든지 물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그 돌을 싸서 이 우물을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살게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농촌 도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농로추진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얘기하고 농촌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운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신장로 요즘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죠.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한 집 사람도 다 도로가 신장로가 다 개설되어 있어요. 차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거북선이 자랑스러웠던 우리나라 배죠. 근데 거북선 나라에서 지금은 대형 선박, 잠수함 이런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10만 톤 이상의 배, 어마어마한 배죠. 그 배에 바다에 떠 있는 배 중에서 세계의 배 중에서 70%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잠수함 수출 많이 해요. 잘 소문이 안 나죠. 이건 그렇게 되는 정말
꿈 같은 이런 결과를 이뤘습니다. 대장간 나라, 대장간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에서 지금은 제철 1위의 나라가 됐죠. 포항제철, 광양제철, 뭐 현대제철 많습니다. 그래서 제철 왕국이 됐고, 그다음에 5일장 아시죠? 네. 오늘은 정선장, 내일은 여물장 이렇게 해서 5일마다 장이 섰던 거. 그 5일장의 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상점들이 즐비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면서 집어오면 되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비행기 빌려 타고 다니던 나라.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 기억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 보냈는데 독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우리는 여기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사정사정해서 가서 그 루프트한자 비행기 홍콩까지 오는 건데 그거를 한국까지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태우고 홍콩 들렸다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음속 제트기,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미국 최고의 F-35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계 각국에서 노리고 있어요. 빨리 우리나라에도 팔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초음속 제트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고, 그냥 활 쏘고 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대포, 자주포,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을 한국산 무기가요 세계 최고예요. 그냥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지금 이제 한국산 무기, 비행기 이런 거 다 사겠다고 그러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 나토의 국가들이 전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기가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기를 직접 보내주면 문제가 생겨요. 왜? 러시아하고 우리는 또 경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돈 받을 것도 많아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연해주 쪽을 한국에다 주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방법인데 하여간 한국 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해요. 폴란드라는 나라는 지금 한국산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탱크를 계약을 했는데 벌써 2달 만에 수출이 시작이 됐어요. 왜 한국산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우선 싸요. 성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출고해 줍니다. 빨리 수출해. 미국 이런 나라에서 몇 년씩 걸리는 걸 금방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 달을 보면 우린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개수나무, 개수나무 한 그루 있잖아. 달 보고 개수나무 노래 부르던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어때요? 달을 탐사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죠. 누리호가 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천막극장 가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천막 치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나갔죠. 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몰래 가셨죠? 아, 서커스도 가보고 뭐 예, 예. 천막 치고 예. 가봤습니다. 좋았어요? 네. 허락받고 가셨나? 그게 몰래 가셨나? 천막극장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뭐 드라마, 뭐 영화, 무슨 뭐 오징어 게임, 무슨 또뭐 기생충, 미나리 이런 것부터 영화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또 가수들 K-팝, BTS라든가 뭐 이런 거 이번에 또 걸그룹이 1위가 됐더군요.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인기. 스페인에 가면 그 임재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조직해서 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분이 그 지휘하는 아리랑을 들었어요. 정말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국 가곡도 그렇고 한국어로요. 한국 가곡, 뭐 한국 노래, 한국 가요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을 봤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위 했죠. 그 마라톤만 한 번 1등 했던 거,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태권도, 수영, 빙상이면 피겨스케이팅도 들어가죠. 뭐 김연아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또 골프, 양궁, 배드민턴, 탁구, 펜싱, 야구 이런 데서 전부 1등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 아마들 안 보셨겠지만 카메룬이라는 아프리카 나라하고 월드컵 대표팀,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나라다 하는 거죠.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60불이 안 됐어요. 6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5,000달러. 35,000달러. 세계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 그리고 작년에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대단한 광복 77년입니다. 그렇죠? 저는 45년에 태어났지만 제가 태어나기 이태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려서 그렇게 어렵던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내로라 하는 나라가 됐다는 여기에 항상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한국을 자부심 갖고 생각해 보자 하는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77년, 광복 7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으켰지만 이런 과정에서 공산당, 빨갱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했죠. 빨갱이들은 여기 하나도 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이제 머지않아서 5등, 3등
2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